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 끝자락에 작고 가난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만복이라는 20살의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만복의 집은 아주 작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홀어머니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복은 홀로 남아놓은 면마지기를 붙들고 농사로 연명하고 있었지요. 만복은 해가 뜨기도 전에 논으로 나가 허리 굽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지만 논이 있어 그는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었지요. 올해도 농사만 잘 지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복은 면마지기 땅을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땅 한 뼘 없어 밥 굽는 이들도 많을 때였지요. 만복에게 면마지기 노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들먹거리는 자세였지요. 만보가 사또께서 오라신다. 만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또가 부른다는 건 좋은 일일 리가 없었지요. 무엇 때문에 저를 오라 하신답니까요? 낸들 알겠느냐? 그저 널 데려오라 하니 우린 명령만 따를 뿐이다. 만복은 불안한 마음으로 포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을 지나고 고갯길을 넘어 담벼락이 높은 관아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사또 이판수와 마을의 토호 조문태가 비단 도포를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또 만보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내가 만복이라는 자냐? 예, 그렇습니다요, 사또나리. 사또 이판수는 미리 준비된 듯한 문서 한 장을 만복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노는 이미 조문태 어른께서 사셨다. 그 말에 만복은 깜짝 놀랐지요. 예, 아니옵니다, 사또. 저는 판 적이 없습니다요. 만복의 말에 조문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허허, 이놈이 겁이 나서 기억이 안 나나 보지. 내 손도장이 분명 찍혀 있지 않느냐.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고 자신의 손과 닮은 손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었지요.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감히 아무 문서에 손도장을 찍는단 말이요. 갑자기 사또 이판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관아에 와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내 놈이 땅을 팔아먹고 아직도 욕심이 남아 이러는 게냐?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그 노는 제 목숨과도 같은 땅이옵니다. 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은 팔 수가 없구만요. 만복이 굽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문태가 한 발짝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얌전히 물러나면 쌀 몇 말은 쥐어주마. 그 말에 만복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조문태의 면상을 후려 갈기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리했다간 땅도 빼앗기고 감옥에까지 갇힐 판이었습니다. 제발 그 놈만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만복은 울며불며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허나 이미 짜여진 판이라 만복의 말이 먹힐 리가 없었지요. 내 놈이 내 말을 무시했으니 오늘 당장 집을 비우거라. 만복이 살고 있는 집은 조문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을 빼앗기고 집까지 비워야 했지요. 여봐라,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예, 사또. 포졸들이 만복의 팔을 잡고 마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복이 버텨봤지만 포졸들은 방망이로 그를 내리쳤지요.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번에는 만복이가 당했구만. 그러게 벌써 몇 번째야.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죄다 땅을 빼앗기고 말 것이구만. 마을 사람들은 사또와 조문태가 무서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혹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거저 빼앗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만복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말거라. 만복은 하도 어이가 없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논도 집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도 했지요. 한참을 울고 난 만복은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냐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고 말 것이야. 만복은 훗날 복수하리라 다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갯길을 넘어 옆 마을로 향했지요. 이쪽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헌데 밤이 깊은 데다 구름이 달을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았지요. 너무 어두워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구나. 만복은 앞을 더듬으며 거북이 걸음으로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초입에 기와집이 하나 나왔지요. 오 다행이군. 오늘 밤은 여기에서 밤이슬이라도 피해야겠군. 만복은 그 집 대문 처마 아래 앉아 밤이슬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깜박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그 집의 여주인이 만복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예서 뭐 하는 것이요? 그 말에 만복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 내가 깜박 잠이 들었구려. 미안하게 되었소. 그런데 만복은 그녀의 미모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같은데 들어와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시겠소? 그 말에 만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 밥 먹으라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고맙소. 그럼 잠시 신세 좀 지겠소. 만복은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26살의 나이로 일찍이 과부가 된 설아라는 여인이었지요. 안으로 들어서니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여종분이가 빨래를 널다가 만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씨, 저 사람은 누구랍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아침을 대접하려 한다. 밥상 하나 차려오너라. 예, 아씨. 여종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설아는 만복을 안채 대청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잠시만 기다리시오. 고맙소. 정말 패를 끼치는 것 같소. 설아는 만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맑고 선량해 보였지요. 눈빛은 선량해 보이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 슬퍼 보이는 걸까? 잠시 후 분이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지요. 만복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하오.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먹이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소. 어서 드시오. 만복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차린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만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웠지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 길이오? 옆마을에서 왔소. 그런데 왜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이요? 없소. 어제부로 집도 논도 모두 없어졌어. 그 말에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밥 먹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밥을 다 먹은 만복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럼 이만 가보리다. 잠깐만 있어 보시오. 만복은 일어서다 말고 설아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혹시 갈 곳이 있소? 없소. 그럼 내 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소? 그 말에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다시피 이 집에는 나와 분이뿐이요. 집안일은 분이가 하지만 힘쓰는 일을 할 사람이 없소. 정말 나를 써주시겠소? 그렇소. 당신은 선량해 보여 믿음이 가는구려. 만복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게 되었으니 이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지요. 고맙소.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소. 그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만복은 설아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담장에 허물어진 곳을 고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아도 됐으니까요. 여종분이는 처음엔 만복을 경계했었습니다. 아씨, 저 사람 괜찮을까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라. 눈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에이, 아씨는 너무 순진하시다니까요. 선해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요. 다음 날 저녁 만복이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땀에 흠뻑 젖어 도끼질하는데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리하여 웃옷을 벗고 장작을 팼지요. 서산으로 지는 해는 그의 단단한 근육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힘차게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등에서 땀이 흘렀고 땀방울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지요. 설아는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도끼질 소리에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창문 사이로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가슴이 뛰었지요. 뭐야, 내가 왜 자꾸 저 사람을 보는 거지? 설아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만복이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창문 사이로 보이는 설아를 보았지요. 바느질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만복은 행랑채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밤이 되어도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설아라는 여주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저 여인은 어쩜 저리도 아름다울꼬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라도 된다는 말인가. 만복은 잠이 오질 않아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가 머무는 안채는 아직도 등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종이 나타나 말했지요. 안 자고 나와서 뭐 하시오? 만복은 깜짝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저 잠이 안 와서 잠시 바람 좀 쐬려 나왔소. 혹시 우리 아씨한테 마음이 생겼소?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아씨방을 훔쳐보는 것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사람을 뭘로 보고. 행여나 아씨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마시오. 잘못하면 큰 코 다칠 것이오. 아니 언감생심 내가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오. 넘겨짚지 마시오. 알아들었으면 얼른 들어가 주무시오. 알겠소. 만복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질 않았지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벌떡 일어나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러자 웬 사내 하나가 주변을 살핀 후 여주인 혼자 있는 안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복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 가만히 안채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방의 등불은 여전히 밝혀져 있고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지요. 궁금해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진 만복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방을 보니 등불이 꺼져 있었지요. 분이는 잠들었나 보군. 여종이 잠든 것을 확인한 만복은 안심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지요. 등불이 켜진 창호지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일은 순조롭게 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소.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가는 것 같아 만복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요. 만복은 오만 가지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과부라더니 밤에는 과부가 아닌가? 아니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분이가 말했지요. 오늘 밤 뭐 들은 거 있죠? 만복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들었다는 것이요?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이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분이는 그 말만 남기고 문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복은 너무 놀라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이 집 단순히 밥만 빌어먹을 곳은 아닌 것 같군. 뭔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만복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방문이 열리며 설아가 나왔지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틀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순간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게 왠지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요. 벌써 일어나셨군요. 아, 예. 습관이 되어 그렇소. 설아는 잠시 만복을 바라보다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젯밤 잘 잤습니까? 그 말에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들킨 기분이 들었지요. 아, 예, 뭐 그럭저럭.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설아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만복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지요. 잠시 후 여종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은 장에 다녀오셔야 하지요. 응 그래, 해치기 전에 다녀와야겠지. 분이는 만복을 힐끗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당신은 장작을 다 패면 되겠소. 아, 알겠소. 만복은 곧장 뒷마당으로 가서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땀이 줄줄 흘렀고 그는 옷이 거추장스러워 벗어버렸지요. 장작을 열심히 패다 보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주인 설아가 물 그릇을 들고 왔지요. 물 좀 마시고 하세요. 만복은 그녀 목소리에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예, 고맙소. 만복은 물그릇을 받아 단숨이 들이켰습니다. 어젯밤 안채에 같이 있었던 사내 생각에 그는 더욱더 목이 타는 것만 같았지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재산이랍니다. 설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에 대한 궁금증만 커져갔지요. 저 여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는 어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대체 한밤에 찾아오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날 해질녘이 되어 설아와 분이는 함께 장본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만복은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지요. 이리 주시오, 내가 들겠소. 고마워요. 그 순간 설아의 손이 만복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만복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지요. 설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이 만복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런데 그날 밤도 어제 보았던 그 사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만복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가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만복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내는 누구란 말인가? 잠시 후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복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땅 일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흔적은 절대 남기지 마세요. 걱정 마시오. 조문태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만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문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복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문태는 자기 논을 빼앗은 바로 그 토호의 이름이었지요. 만복이라는 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눈치채면 귀찮아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지요. 만복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지? 만복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이 일만 끝나면 마님도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저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복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지요. 저 여인도 조문태와 얽힌 게 많은 건가?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 같자 만복은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여주인과 낯선 사내 사이에서 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이 집 정말 평범한 집이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그때 또다시 문이 열리고 여종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지요? 만복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렇소만. 내가 안채에 신경 끄라 했을 텐데 어째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듣게 되었소.
아무튼 조심하시오. 그리고 들은 것은 모두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알면 다칠 수 있으니 모른 척하고 계시오. 그리고 아시는 것보기랑 많이 다른 분이요. 그러니 너무 쉽게 보지 마시오.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있는 게 확실하지만 분이는 만복의 입단속만 시키고 있었지요. 아, 알겠소. 그럼 안채에 신경 끄고 어서 주무시오. 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만복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문태와 관련이 돼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설화의 계획에 나도 포함된 거고. 그렇다면 설화는 조문태와 한통속이거나 아니면 나처럼 피해를 입었거나 둘 중 하나겠군.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복은 장작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지요. 그런데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분이가 말했습니다. 아씨가 안채로 들어오시래요. 나를 왜 오라는 것이요? 일단 들어가 보시오. 만복이 뭔 일인가 싶어 마루 앞에서 머뭇거리자 방 안에서 설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향 냄새가 은은했고 설화는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찌 부르셨소? 일단 앉으시오. 만복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설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어젯밤에 잠은 잘 잤나요? 그 말에 만복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엿들은 것을 분이가 말했을지 염려가 되었지요. 예, 잘 잤소만. 그렇군요. 잠시 손 좀 내밀어 봐요. 예. 손말이요. 만복은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설화는 말없이 손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내가 하겠소. 가만 있어 보시오. 요새 며칠 사이 장작 패느라 손에 상처가 많아졌구려. 만복의 손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장작을 패고 옮기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지요. 만복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설화가 약을 발라주니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이제 다 되었소. 당분간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이요. 그래도 내 집에 있는 동안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자신을 걱정해주는 설화를 보면서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헌데 밤만 되면 찾아오는 사내 때문에 머릿속이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그럼 나는 이제 나가보겠소. 설화 앞에서 얼굴이 붉어진 만복은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잠시 후 분이가 설화 아씨를 모시고 장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분이랑 장에 다녀올 테니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들이지 마시오. 아, 알겠소. 설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분이와 함께 대문을 나갔습니다. 만복은 대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날 정오쯤 되자 웬 노인이 설화 아씨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오? 설화 아씨를 찾아왔네. 지금은 장에 나가시고 없소. 그럼 자네는 누구신가? 나는 이 집 머슴이요. 그런가? 나는 박노인이라 하네. 예전에 관아에서 서리 노릇을 했었지. 그 말에 만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관아에서 서리를 했다면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 것 같았지요. 정말 서리 일을 했었소. 그렇다네. 지금은 쫓겨난 몸이지만 관아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이도 없지. 그렇다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아시오. 아,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나.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 좀 해주시오. 나도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몸이요. 저런, 참으로 안 되었구만. 허나 자네를 어떻게 믿고 그런 말을 해주겠나. 그건 걱정 마시오. 아씨도 나를 믿어주는데 박노인께서 못 믿을 이유는 없어. 박노인은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도 억울하게 되었으니 그럼 믿고 말해줌세. 조문태와 이판수는 한패란에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까지 빼돌려 착복하고 있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장부를 따로 보관하고 있네. 그 말에 만복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장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여길 온 거네. 그럼 그것을 어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한 집에 있으면서도 못 들었는가? 설아 아씨도 그 장부를 찾고 있다네. 설아 씨가요? 그렇네. 그녀는 그냥 과부가 아니야. 아주 위험한 판에 발을 들인 분이지. 그 말에 만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사내들이 드나드는 것 같았지요. 그 장부 하나면 조문태고 사또고 다 끝장일세. 그럼 제 땅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야 물론이지. 자네처럼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네. 만복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부를 반드시 찾아야 하겠군요. 당연히 그 장부만큼은 꼭 찾아야 한다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겠소? 자네도 이 판에 발을 한번 디디면 다신 되돌아갈 수 없네. 각오하겠습니다. 땅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이놈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은 잠시 만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설아 아씨와 잘 엮여야 할 게야.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리며 장에 갔던 설아와 분이가 돌아왔습니다. 설아는 들어오자마자 박노인을 보고 흠칫 놀라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씨, 오래간만이요. 설아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만복은 노인과 함께 그녀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네 머슴도 억울하게 당한 것 같아 다 말해버렸네. 그리고 머슴치고는 똑똑하더군. 그 말에 설아는 만복을 보았습니다. 그럼 더 숨길 필요도 없겠군요. 그러자 분이가 놀란 얼굴로 설아를 보았지요. 하지만 아씨 아직 이자는 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분이야. 이분도 우리와 같이 억울한 사람 중 하나야. 설아는 그리 말하고 만복을 보았습니다. 이 판에 뛰어들었다가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만복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지요. 제 땅을 찾는 것은 제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여. 땅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도 목숨을 걸겠소. 그 말에 설아는 만복의 두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알겠소. 그런 각오라면 믿어보겠소. 허나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대요. 알겠소. 뭐든 시켜만 주시오. 그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우리는 그 장부를 찾고 조문태 그자의 숨통을 끊는 게 시작이요. 알겠소. 내가 할 일도 주시오. 밤마다 찾아오는 사내 중 하나가 그 장부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때가 되면 할 일을 주겠소. 그때까지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하오. 알겠소. 내 시키는 대로 하겠소. 당신은 다치지 않게 할 것이요. 아니요. 이제 나도 같은 배를 탔으니 아씨는 내가 지켜드리겠소. 그 말에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 참 마음을 쉽게 주네요. 그 순간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아는 만복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설아 씨가 만복만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 혹시 어릴 적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었소.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소. 그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일부러 숨기신 거니까요. 그 말에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이 고을에 계십니다. 그 말에 만복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오? 정확히 말하면 사또 이판수가 당신의 친부요.
그 말에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 말이 사실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요.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 인간이 제 아버지란 말이요? 당신 어머니는 처녀적의 기방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때 젊은 이판수와 관계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자 이판수는 돈만 쥐어주며 당신의 어머니를 내쳤지요. 그 말에 만복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홀로 나를 키운 것이요? 맞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혼자서 당신을 낳아 키우셨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아씨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죽은 남편이 남긴 기록에서 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관아의 서류였는데 조문태와 이판수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했답니다. 그래서 우연히 당신 어머니의 기록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내 남편마저 죽였답니다. 그 순간 만복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 자들은 인간이 아니요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요. 만복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문태와 이판수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지요. 특히 이판수에 대한 분노는 가슴속 깊이 끌어올랐습니다. 그자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만 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하늘이 참으로 잔인하군요. 그자가 내 인생을 2번씩이나 짓밟았으니.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판에 끼질 않길 바랬습니다. 당신마저 너무 잔인해질까 두려워서였지요. 아니요. 그럼 더더욱 빠질 수는 없소. 그자는 내 어머니와 내게는 철천지 원수요. 설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아픈 사연도 너무 공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만복이 대문 앞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나타나 만복을 잡고 말했지요. 조용히 하고 잠시 따라오거라.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따라오라면 조용히 따라오면 될 것이다. 맞아봐야 말을 듣겠느냐? 만복은 하는 수 없이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포졸들을 따라 관아에 들어서니 사또가 나와 만복을 보며 물었지요. 내가 과부년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지. 만복은 사또 이판수를 보자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었지요. 그렇소만 또 무슨 일이요? 요즘 그년이 뭔가 수상적인 일을 벌인다 들었다. 아는 대로 말해보거라. 나는 아는 게 없소. 그년의 집에 밤마다 사내가 들락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만복에게 물어보았지요. 사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만복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내 놈의 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어서 아는 대로 답하거라. 사또, 나는 그저 마당이나 쓸고 장작이나 패는 머슴일 뿐이요. 그런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이요. 사또 이판수는 만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끈질기게도 만복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단호하게 모른다 하였지요. 좋다 그래. 오늘은 그냥 보내줄 터이니 그년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게 되거든 달려와 내게 고해야 할 것이야. 만복은 풀려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두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만복은 관아 문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놈이 내 아버지라니. 만복은 화를 삭히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만복이 돌아오자 설아와 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었소. 별일은 없었소. 허나 사또 그자가 무언가 눈치채고 캐묻더이다. 그래 그자가 무엇을 물어보았소? 아씨께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물어보았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군요. 저쪽에서도 내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으니 이제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모든 계획을 앞당겨야겠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자주 찾아왔던 그 사내가 한밤중에 말 타고 마당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둥지둥 안채로 들어갔지요.
만복은 안채의 귀를 기울이고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소. 조문태 쪽에서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얼마나 움직였소? 은자 300냥뿐만 아니라 대규모 곡식이 북쪽 창고로 이동했소이다. 그렇다면 그곳은 군량미를 비축하는 창고로군요. 그렇소. 조문태와 이판수가 함께 움직였소. 그럼 그자들이 역도들에게 영모 자금을 대는 게 확실해진 것 같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말에 만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모라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이 판이 이렇게 큰 판이었단 말인가. 그때 설화가 중년의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상부에는 보고는 됐습니까? 아직이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오. 그 말에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장부만 찾으면 되겠군요. 맞소. 그자들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산과 곡식을 빼돌린 증거가 있어야만 입증이 돼요. 장부의 일부는 손에 넣었지만 아직 본 장부를 찾지 못했소. 정말이요. 일부는 손에 넣었소. 그렇소. 하지만 진짜 본 장부는 아직 조문태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자들을 칠 수가 있어. 만복이 들어보니 조만태 손에 있는 장부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판의 열쇠는 조만태 손에 있는 장부로군. 만복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 복장으로 갈아입었지요. 이 장부는 반드시 내가 찾아낸다. 만복은 검은 복장을 하고 몸을 숨겨가며 조문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비가 없는 쪽에 담장을 조용히 넘었지요. 담장은 높고 군데군데 횃불을 밝힌 채 경비들이 창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지은죄가 많으니 경비들이 밤새 지키고 있군. 만복은 숨을 죽인 채 어두운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조를 살펴보니 조문태가 있을 만한 사랑채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지요. 조문태는 밤늦도록 뭔가를 꾸미고 있나 보군. 만복은 그늘진 어두운 곳으로만 경비들을 피해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랑채 뒷문 쪽에도 경비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검은 복장의 만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몽둥이로 경비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경비는 외마디 비명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졸고 있느라 정신이 없군. 만복은 경비를 끌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뒷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 이제 마지막 자금만 보내주면 우리의 역할은 끝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나도 조정에서 한 자리 맡을 수 있으니 참으로 잘 된 게 아니겠소. 사또께서 조정의 힘이 커지면 나도 좋은 것 아니겠소. 그럼 나도 이런 작은 마을을 떠나 한양에서 떵떵거리며 큰일을 한번 해보겠소 하하. 그럽시다. 이참에 우리도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하하. 그리고 이번 마지막 자금까지 모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소. 그럼요. 내가 언제 빈틈 있는 거 보았소. 모두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으니 자 한번 보시오. 사또 이판수는 조문태에게서 장부를 받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좋소. 잘 기록되었구려. 우리 사이에 이 장부만이 서로의 신뢰를 지켜줄 것이요. 사또가 장부를 받아 검토가 끝나자 이판수는 병풍 뒤 비밀 공간에 장부를 숨겼습니다. 저기 있군. 저곳에 숨겨두고 있었어. 만복은 문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또가 나가고 조문태는 사랑채에 자리를 깔고 누웠지요. 그러자 만복은 어두운 그늘 속으로 조용히 움직여 행랑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불은 활활 타올랐지요. 불이다, 불이 났다. 행랑채에 불이 붙자 조문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문태도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어쩌다 불이 난 것이야. 어서 서둘러 불을 끄거라. 그 집의 하인이면 경비들까지 나서서 불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만복이 사랑채 뒤로 숨어 들어가 병풍 뒤 비밀 공간에 숨겨놓은 두툼한 장부를 꺼내왔지요. 그리고 기와 한 장을 꺼내 쓰러진 경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왔지요. 만복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먼발치서 돌아보니 아직도 불은 활활 타고 있었지요. 이제 내 놈도 곧 끝이 나겠구나. 만복은 장부를 품속에 넣고 산속 고갯길을 넘어 설아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잠들어 있었지요. 주무시오 아씨. 만복의 소리에 아씨가 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무슨 일이요? 만복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설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설아는 장부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소? 새벽녘에 조만태 집에서 찾아왔어. 설아는 만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나는 괜찮소. 다치면 어쩌려고 혼자 나선 것이요, 바보같이. 나는 괜찮으니 이것으로 어서 저들을 치시오. 설아는 크게 놀랐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혼자 나서지 마시오. 알겠소. 설아는 곧바로 외투를 걸치고 분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내 서둘러 다녀오리다. 만복은 집을 나서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보기와 다르게 강단 있고 대범한 여인이었지요. 만복은 다시 뒷마당으로 가서 패다 마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잠시 후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이 집 과부는 어디로 갔느냐? 나는 모로 그저 장작만 패고 있었을 뿐이요. 다른 포졸들이 안채까지 찾아봐도 그녀가 보이질 않자 포졸들은 만복을 포박해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또 이판수가 관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내 이놈 어젯밤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긴요. 일찌감치 잤지요. 어젯밤에 조문태 집에 불이 났다. 내 놈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무슨 소리를 하시오. 내가 불을 질렀다면 한가하게 장작이나 패고 있었겠소. 달아나도 벌써 달아났지. 이자가 장작을 패고 있었던 게 맞느냐? 그렇습니다요. 저희가 갔을 때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요. 이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없어진 장부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지요. 여봐라 이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 두거라. 만에 하나 불을 지른 게 확인되면 내 놈은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야. 만복은 속으로 열불이 났습니다. 이런 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지요. 만복은 관아의 옥사에 갇힌 채 꼬박 날을 샜습니다. 그는 설아 씨를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녀라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조문태와 이판수를 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다 왔어. 설아 씨가 왔어. 땅을 진동하던 말발굽 소리는 어느새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소란스럽던 소리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설아가 옥사로 들어왔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 만복은 설아를 보자마자 일이 잘 되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헌데 일은 잘 되었소. 그렇습니다. 덕분에 저들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설아는 옥문을 열어주었고 만복은 설아를 벌아가났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설아 씨를 향한 마음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지요. 참으로 수고하시었소. 설아는 만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두 팔로 만복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수년간 준비해온 일을 당신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사에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며 꼭 안았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너무너무 뿌듯했지요. 포옹을 마친 두 사람은 옥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의금부에서 나온 관군들이 조만태와 사또를 포박해 놓고 있었지요. 만복은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조문태가 만복을 보고 말했지요.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장부를 훔쳐간 놈이 바로 내 놈이었구나. 만복은 잡혀있는 조만태와 이판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여, 당신들은 인간의 탈을 쓴 늑대요. 감히 이놈이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장부를 훔쳐가다니. 진작 저놈인 줄 알아봐야 했어. 쯧쯧.
이제 보니 참수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인 것 같소. 저승에 가거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여봐라 이자들을 한양 의금부로 압송하라. 중년의 사내는 광군들을 움직여 조만태와 이판수를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조만태와 이판수는 끌려가면서도 만복에게 욕설을 퍼부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압송된 그들은 영모에 가담한 혐의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친부의 죽음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저승에서라도 뉘우치고 어머님께 사죄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설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소. 그동안 그 얼마나 가슴을 졸였소. 네, 이젠 정말 끝났어요. 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죽은 서방의 한을 풀게 되었지요. 만복은 말없이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설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만복은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두 사람을 보았지요. 어머, 그림 좋네요. 그 소리에 두 사람은 얼른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부끄러워 얼굴이 다 빨개졌지요. 아씨, 이참에 혼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동안 겪어보니 만복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만약 아씨가 갖지 않으면 제가 가지렵니다. 호호. 그 말에 만복의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지요. 돌아온 싱글과 가망 없던 싱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서로는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었고 또 상처가 큰 만큼 서로를 사랑했답니다. 은매 아씨가 먼저 채갔으니 나는 손가락이나 빨아야겠네.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란 말이야.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오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두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한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악행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